안녕하세요. 아줌마의 책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책은요, 음, 방학 시즌이고 하니까 좀 혹시 아이들이 읽을 만한 책을 찾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추천하는 도서를 가져왔습니다. 제목은 원더라는 책입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제목이 원더인데요. 이게 2017년에 나오면서 원더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2012년에 이미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의 제목은 아름다운 아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더를 찾으셔도 나올 거고 아름다운 아이를 검색을 하셔도 이 책이 나옵니다. 같은 책입니다. 이 책은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부터, 물론 뭐 내용은 저학년도 읽으면 참 좋겠지만, 좀 글밥이 좀 있는 편이라서 고학년부터 뭐 중고생은 물론이고요, 어른들까지 읽으면 참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은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는데 2017년에 그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한 영화 원더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제목에 맞춰서 다시 한번 출간이 되면서 아름다운 아이라는 제목을 원더로 바꿔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원더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놀라움, 경이로움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정말 경이로운 한 아이에 관한 그리고 그 가족과 그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지역사회 전체를 다 포괄하는 말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경이로웠어요. 영화를 보셨거나 뭐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항상 이 리뷰를 책을 소개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책은요, 표지도 지금 하늘 색깔로 굉장히 예뻐요. 제가 갖고 있는 책은 이제 하드커버인데요. 손에 들기도 괜찮고 약간 두껍기는 한데 저는 이렇게 표지가 약간 딱딱한 걸 좋아하거든요. 책 읽기가 되게 편했습니다. 이 하늘색 표지 한가운데에 이제 아이인 것 같아요. 뭐 눈, 코, 입이 정확하게 있진 않지만 이제 머리통 하나가 이렇게 딱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더라는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아이라는 책으로 나왔을 때도 표지가 뭐 글자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 하늘색에 아이 얼굴이 있는 거는 똑같았던 것 같아요. 검색을 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원더는 이제 총 8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짧게 끊겨 있어요. 그리고 각 부마다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는 목소리가 이제 달라져요. 화자가 달라져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1부는 이제 우리의 이제 주인공이 나와야겠죠. 주인공은 이제 어거스트라는 남자아이입니다. 이 어거스트는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은데 10살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첫 장 일부 어거스트 파트의 이제 맨 첫 문단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평범한 10살 소년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물론 나는 평범한 일들을 한다. 나는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자전거를 탄다. 야구를 한다. 엑스박스도 있다. 그런 것들은 나를 평범한 아이로 만들어준다. 그렇다. 나는 평범하다고 느낀다. 마음속으로는. 그렇지만 평범한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다른 평범한 아이들이 깍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게 만들지 않는다. 어딜 가나 뚫어지게 쳐다보는 시선을 받지도 않는다. 네, 이제 주인공 소년 어거스트는 이런 아이입니다. 다른 10살 소년들과 똑같은 일을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평범한 소년임과 동시에 평범하지 않은 아이인 거죠.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었냐면 평범한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다른 평범한 아이들이 깍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게 만들지 않는다
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죠. 이 아이를 보면 다른 아이들이 깍 소리를 지르며 달아난다는 거예요. 또 어딜 가나 뚫어지게 쳐다보는 시선도 받는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어거스트라는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선천적인 거죠. 선천적인 안면 기형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뭐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얘기를 의사로부터 바로 들었었는데 그만큼 기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기하지 않고 이제 가족들이 잘 보살피고 또 수술도 여러 차례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몸은 건강해졌는데 이 얼굴의 모습이 사뭇 평범하지 않은 거죠. 이게 누가 봐도 다르게 생긴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이 어거스트를 지금까지 10살이 될 때까지 홈스쿨링으로 교육을 시켜왔어요. 그래서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좀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집안이 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런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뭐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 이랬으면 더 많이 힘들었겠죠. 이 책의 내용 자체가 너무 암울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부모들이 이 아이를 잘 키워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제 첫 시작 부분이 어떤 얘기로 이제 시작을 하냐면 이제 10살이 되면서 어거스트를 이제 보통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강요하지 않아요. 이 부모님들은 어거스트에게 의향을 물어보고 또 어거스트는 사실 좋아하지 않아요. 밖에 조금만 나가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거나 뭐 쳐다보거나 이런 걸 너무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그 수많은 낯선 아이들의 시선을 받고 싶지 않죠. 그렇지만 바로 학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이게 방학 기간이거든요. 지금 그 학교에 가가지고 학교 구경 한번 해. 뭐 이런 제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엄마랑 이제 학교에 가게 되는데 학교에 가서 이제 교장 선생님을 만나는데 교장 선생님도 역시 굉장히 좋은 분이셔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이제 너랑 같은 학년의 아이들이야. 네가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 이제 이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게 될 거야. 이러면서 아이들 몇 명을 소개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방학 기간 동안에 이제 교장 선생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봉사를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정도야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온 아이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온 아이들은 자기가 지금 학교에 가서 뭘 해야 되는지 누구한테 학교를 소개시켜 주는 일을 하라고 하던데 누구를 만나는지는 잘 모르는 상태로 학교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 보니까 어거스트가 와 있는 거죠. 근데 어거스트는 자기들하고 다르게 생긴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교의 구석구석을 데리고 다니면서 구경을 시켜주는데 그 아이들 중에는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총 3명이에요. 샬롯이라는 여자아이가 있고 줄리안이라는 남자아이, 그다음에 잭이라는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얘네들도 이제 10살밖에 안 됐으니까 약간 필터가 없겠죠. 그래서 넌 얼굴이 왜 그래? 이렇게 화상 입었어? 대놓고 물어보는 아이도 있고 그래요. 근데 뭐 어거스트는 뭐 그 정도야 뭐 잘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도 만나고 교장 선생님도 만나고 이렇게 돌아와서 학교에 갈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학년에 이제 5학년쯤 되는 거예요. 학년에 이제 개학할 때 학교에 가기로 이제 마음을 먹게 돼요. 그래서 어거스트가 방학 때 학교를 방문하는 그걸로 시작해서 새 학기가 되고 학교에 정식으로 다니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일부에 나옵니다. 학교에 이제 다니게 되니까 많은 아이들의 자기 학년뿐만 아니라 뭐 학교 전체의 많은 사람들의 그 시선을 이제 받죠. 근데 그게 싫어서 어거스트는 이제 평소에도 항상 헬멧을 쓰고 다녀요.
우주인을 헬멧인데 그걸 쓰고 다니는데 이제 학교 등굣길에도 그걸 쓰고 왔다가 이제 학교 안에서만 이렇게 벗어놓고 또 뭐 점심시간에 이렇게 밥을 먹으면 밥이 아니겠죠. 뭐 샌드위치 같은 건데 이렇게 먹으면 주위에 뭐 아무도 와서 같이 앉으려고도 하지 않고 이렇게 좀 외롭게 학교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날에 자기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이제 각자 뭐 자기 얘기를 하고 또 질문 받고 그런 소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어거스트도 이제 질문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한 녀석이 이렇게 어거스트가 스타워즈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너도 스타워즈 좋아해? 좋아한다. 이렇게 했더니 그럼 스타워즈 캐릭터 중에서 누가 제일 좋아? 했더니 어거스트가 나 누가 제일 좋아?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그래? 다스 시디어스를 제일 좋아할 줄 알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근데 이 다스 시디어스라는 캐릭터가 어떤 인물이냐면 그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통째로 녹아버린 그런 캐릭터래요. 제가 그 스타워즈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책에 나온 대로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딱히 너 얼굴이 왜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야, 너 다스 시디어스 좋아할 줄 알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은근히 돌려서 공격하는 그런 녀석인 거죠. 근데 그 녀석이 누구냐면 얘가 정식으로 들어오기 전에 방학 때 만나서 학교 소개를 해줬던 셋 중에 한 녀석인 거예요. 줄리안이라는 애예요. 그래서 첫날부터 줄리안하고는 뭔가 살짝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 줄리안이라는 녀석은 뭐 학교에서 인기도 많고 주위에 남자 아이들이 진짜 버글버글 하는 그런 스타일인 그런 아이예요. 그런데 이 어거스트는 그래도 이제 친구를 한 명 사귀입니다. 얘도 그때 줄리안 샬롯과 함께 그 방학 때 어거스트를 학교 구경을 시켜줬던 그 아이예요. 잭이라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잭은 뭐 수업 시간에 같이 짝꿍끼리 같이 해야 되는 뭐 그런 프로젝트 과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하고 또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옆에 앉고 뭐 그러면서 둘이 친해져요. 그래서 여기까지 뭐 이 정도까지가 일부 뭐 어거스트의 학교 생활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부로 가면은 이제 말하는 목소리가 이제 달라져요. 어거스트의 목소리에서 어거스트의 누나의 목소리로 바뀝니다. 그 어거스트는 이름이 이제 어거스트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부르는 이름 있죠. 어기라고 전부 다 그렇게 불러요. 어기의 누나 올리비아의 이야기고요. 2부의 제목은 비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리비아 역시 이제 줄여서 비아라고 집에서는 불러요. 그래서 비아는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간 나이고요. 어기한테는 뭐 한없이 좋은 누나예요. 뭐 어기랑 같이 이제 바깥을 나가면 막 사람들이 대놓고 막 쳐다보고 그런 무례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누나가 동생을 지키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어려서부터 그렇게 커왔던 거죠. 그래서 이 누나는 항상 동생을 지켜줘야 되는 그런 임무를 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속으로는 굉장한 외로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온 집안이 어거스트를 중심으로 돌아가니까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는 거죠. 자기도 엄마랑 뭐 어떤 시간을 보내고 싶고, 뭐 아빠랑도 뭐 대화하는 얘기, 뭐 시간도 많이 갖고 싶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집안의 모든 관심이 동생한테 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당연하다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마음속에 외로움이 있죠.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유일하게 알아주던 사람이 할머니였는데 할머니마저 돌아가셔서 지금 굉장히 외로운 상태예요. 근데 외로운데 새로운 학교, 고등학교도 들어가서 새 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면 어릴 때부터 막 집을 서로 오가면서 굉장한 절친한 친구인 미란다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번에 고등학교 갔더니 미란다가 갑자기 자기한테 별로 아는 척을 안 해요. 자꾸 거리를 두려고 하고 멀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비아는 극심한 외로움 상태지만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아 파트의 첫 단락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어거스트는 태양이다. 엄마와 아빠, 그리고 나는 태양의 궤도를 도는 행성들이다. 나머지 우리 친척들과 친구들은 태양의 궤도를 도는 행성 주위를 떠다니는 소행성과 해성들이다. 태양인 어거스트의 궤도를 돌지 않는 유일한 천체는 데이지뿐이다. 데이지처럼 작은 개의 눈에는 어거스트의 얼굴이 다른 인간의 얼굴과 별반 다르지 않게 보이기 때문이다. 데이지에게 우리의 얼굴은 모두 달처럼 평평하고 희미한 닮은 꼴일 뿐이다. 네, 집에서 키우는 이제 강아지가 있는데 어거스트 파트에도 이 강아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긴 얼굴이던 가리지 않고 자기가 좋으면 와서 막 낼름낼름 핥아주고 하는, 그러니까 인간을 동등하게 대하는 그 누군가는 데이지뿐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생김새가 다르다는 거에 굉장히 과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부로 넘어갑니다. 3부에는 이제 누구의 목소리가 나오느냐 하면 서머라는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머는 그 어거스트와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의 여자아이입니다. 자, 어거스트는 그 잭이라는 아이와 친구가 됐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잭이라는 아이와 친구가 돼서 잘 지내는데 이 서머가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잭이랑 멀어졌는지 혼자 어거스트가 밥을 먹고 잭은 줄리안 그 패거리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트가 뭐 외로워 보여서 뭐 그런 동정심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아이는 순수하게 어거스트와 제 친구가 되려고 어거스트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또 서머 파트의 첫 부분 읽어드릴게요. 어떤 아이들은 대놓고 나더러 왜 그 괴물과 그렇게 어울려 다니느냐고 물었다. 그 애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애를 알게 되면 절대로 그렇게 부르지 못할걸? 나는 항상 이렇게 대답한다. 좋은 애니까. 그리고 걔를 그렇게 부르지 마. 요전에 히메나 친이 그랬다. 너는 성녀야, 서머. 나는 절대 너처럼 못해. 나는 사실대로 말했다. 뭐가 대단하다고. 샬롯 코디는 이랬다. 교장 선생님이 너한테 걔랑 친구가 돼주래? 아니, 난 걔랑 친구가 되고 싶어서 친구가 된 것뿐이야. 네, 이 서머라는 아이, 똑똑한 아이고 정말 순수하게 다가와서 어거스트와 친구가 되는 아이입니다. 근데 왜 제가 순수하게라는 말을 붙였느냐 하면 처음에 사귀었던 친구 잭하고 사건이 있습니다. 할로윈을 맞이해서 이제 학교에서도 이렇게 할로윈 복장을 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등교를 한 거예요. 그 할로윈 복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 마스크 안에 누가 들어있는지 모르죠. 근데 어거스트는 이 할로윈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이 할로윈이 어거스트에겐 최고의 날이에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른 사람으로 분장하고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얼굴이 뭐 어떤지 모두가 알 수 없죠. 그래서 그 마스크 뒷면에 있는 얼굴이 누구든 상관없이 그 캐릭터 모습만 보고 서로 막 하이파이브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어거스트가 그날을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그래서 뭐 잭하고도 너는 무슨 분장할 거야? 난 무슨 옷 입을 거야? 뭐 무슨 가면 쓰고 뭐 이렇게 할 거야? 그 얘기를 다 해둔 상태예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어거스트가 입으려고 했던 그 복장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작년에 입었던 그 캐릭터 가면을 쓰고 가게 됩니다. 학교에. 그렇게 하고 이제 갔더니 교실로 이게 들어서는데 애들끼리 모여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거긴 줄리안 패거리인 거죠. 누가 봐도. 근데 거기에 잭도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기가 원래 입으려던 옷을 안 입고 원래 쓰려던 가면을 안 쓰고 딴 걸 하고 왔으니까 잭은 방금 교실로 들어온 사람이 어기라는 걸 모르는 상태로 막 줄리안 패거리들과 막 떠들어요. 근데 그 대화 속에서 어거스틴은 이제 마음 상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잭이 그냥 자기랑 친구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처음에 교장 선생님이 잭한테 친구가 되어주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잭이 그랬다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줄리안이 잭한테 야, 너 어기처럼 생기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뭐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잭이 뭐라고 답했냐면 나 그렇게 생기면 난 자살할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어기가 본 거죠. 그래서 그 길로 그냥 학교를 나가서 그냥 집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돼요. 그런데 잭은 어기가 갑자기 왜 자기랑 거리를 두고 짝꿍도 안 하려고 하고 짝꿍 해도 서로 말도 안 하고 말 걸어도 대답 안 하고 이렇게 됐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죠. 그다음에 이제 4부로 넘어가면 서머의 이야기에서 이제 4부가 되면 잭의 이야기로 가게 됩니다. 이제 잭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잭은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재밌게 지냈던 어기가 갑자기 자기랑 말도 안 섞으려고 하고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하고 지금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잭은 꿈에도 모르죠. 자기가 했던 말을 지금 어거스트가 그날 그 할로윈 날 아침에 들었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요. 근데 이 잭이라는 애가 굉장히 착해요. 막 줄리안 같이 좀 싸가지가 없는 애였으면 그러거나 말거나 막 상관 안 했을 텐데 이 잭은 신경을 써요. 그리고 처음에 어기를 만났을 때는 좀 생김새 때문에 약간 꺼려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막상 짝꿍이 되어서 같이 잘 지내고 하다 보니까 어기가 유머 감각도 넘치고 너무 재밌는 애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기랑 놀 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런데 어기랑 지금 멀어져서 왜 그렇지? 왜 그렇게 된 거지? 고민을 합니다. 그때 이제 서머가 힌트를 살짝 줍니다. 너 할로윈 때 뭐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힌트를 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잭이 깨닫습니다. 그때 그 교실에 들어왔던 걔가 어기였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런데 뭐 솔직하게 이제 어기한테는 교장 선생님이 너랑 친구 되라고 해서 된 건 맞지만은 나는 이제 진짜로 네가 좋다라는 걸 말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과학 시간에 프로젝트로 이제 둘이 짝꿍으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잭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어기랑 짝을 맺어주죠. 그래서 이제 어기랑 짝이 됐으니까 이 기회에 다시 친해져야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하고 있는데 줄리안이 선생님 저랑 잭이랑 하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때 잭은 안 돼. 이러면서 다시 아닙니다. 선생님 그냥 저 어기랑 할게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과학 시간을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줄리안이 야, 내가 너랑 한다고 했는데 왜 그냥 걔랑 한다고 그랬어? 내가 너 구해주려고 막 그런 건데 너 왜 그 괴물이랑 같이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괴물이라는 말에 잭이 빡 이렇게 빡 그냥 잠깐 이렇게 이성을 잃어서 줄리안에게 이제 펀치를 가해요. 이제 패버려요. 그런데 아시죠? 이렇게 우리나라 학교랑 다르게 이제 미국 학교는 정말 한 방만 맞아도 한 방만 때려도 이거 심각한 학교 폭력으로 돼서 징계를 받잖아요. 패버린 게 아니라 진짜 펀치 한 방 딱 먹였는데 이제 이틀의 정학을 당하고 이제 집에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제 책에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하면 이제 잭네 부모 잭 그다음에 줄리안네 부모 교장 선생님 간에 여러 메시지들 이메일들 이런 게 막 오갑니다. 거기서 참 어이구 싶은 부분 하나 읽어드리려고 해요. 줄리안의 엄마가 이제 교장 선생님에게 한 말, 교장 선생님에게 보낸 이제 이메일의 일부입니다. 이 엄마는 그
지금 읽기 전에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줄리안네 엄마는 뭐 잭이 우리 줄리안을 그렇게 때린 게 잘못된 게 맞지만 그거는 어기 때문이지 않느냐. 교장 선생님을 비난해요. 교장 선생님이랑 그 학교 선생님들이 왜 애초에 어기를 왜 받아줘서 나머지 애들이 모두 어기를 신경 써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그런 부담감을 이 어린아이들에게 주느냐. 그 얘기를 해요. 읽어볼게요. 그런 점에서 제게 돌발적이고 폭력적 행동이 혹시 어린 어깨에 너무 과도한 짐을 지운 결과는 아닐까 염려스럽습니다. 저는 정확히 잭과 줄리안이 친구가 되어주라는 부탁을 받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새로운 그 아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기를 언급하죠. 자, 이걸 받고 교장 선생님이 다시 답장을 보냅니다. 염려하신 내용을 전해주신 이메일 잘 받았습니다. 잭 윌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다면, 또한 앞으로 그러한 행동을 되풀이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결코 그를 비처 중학교로 다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새로운 학생인 어거스트에 대한 부인의 염려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어거스트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트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는 물론 발달 지체도 없으므로 통합교육 학교 여부를 떠나서 어거스트의 중학교 입학을 두고 문제를 제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의 답장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초등학생이지만 지금 미국 학교이기 때문에 5학년이면 중학년이니까 중학교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런 학부모의 의견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줄리안의 엄마가 가관인 게 그 반 전체 사진을 이제 찍어요. 그런데 그 사진에서 뭐 포토샵 같은 걸로 해가지고 어거스트만 싹 지워요. 지워서 이렇게 딱 걸어둔 그런, 정말 진짜 자기가 하는 행동은 다 맞고 막 굉장히 유식하고 뭐 상식적이고 막 그런 척 하는데 진짜 그냥 옆에서 보면 아휴 싶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러니까 줄리안도 그런 아이가 된 거죠. 근데 자기들은 그게 다 옳아. 그런 거 아시죠? 자기들은 다 옳아. 자기가 제일 똑똑해.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극복이 되지 못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결국은 이제 이 줄리안의 부모가 줄리안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겠다. 뭐 그런 결정을 내려요. 그건 이제 뒤에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잭의 이야기까지 가 이래요.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이제 잭과 그 어거스트가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제 서로 간의 오해를 풀고 또 서로 메시지를 막 주고 받으면서 그래서 다시 우리 친구 된 거야? 뭐 이렇게 다 풀고 나서 어거스트가 잭한테 물어요. 너 근데 잭, 너 정말 나처럼 생기면 자살할 거야? 그랬더니 잭이 아니, 근데 내가 만약에 줄리안이면 자살하고 싶을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서로 이제 다시 완전히 친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잭의 목소리에서 또 이제 새로운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5부로 가면 저스틴이 나옵니다. 이 저스틴은 이제 새로운 등장 인물인데 누구냐면, 누나, 비아의 남자친구입니다. 지금 비아가 새로운 학교에 이제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얘기를 이제 부모님에게 할 수가 없어요. 미란다랑도 이제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였던 미란다랑도 멀어지고 학교의 새 친구들도 그다지 사귀지 못하고 학교에 정을 못 붙여서 좀 힘든 상태인데 부모님은 지금 어기가 새롭게 학교에 다니게 됐기 때문에 온 신경이 거기에 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올리비아는 굉장히 힘든 상태인데 이때 이제 저스틴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냥 친구에서 남자친구가 되는데
이 저스틴이라는 애가 썩 괜찮습니다. 그래서 비아가 자기의 힘든 점, 뭐 그런 또 동생에 대한 이야기도 털어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데려와서 어기랑 이제 소개를 시켜주는데 또 어기랑 또 잘 놀아주고 뭐 외모를 가지고 그런 어떤 편견 같은 거를 드러내지 않은 그리고 이제 집에도 데리고 와서 어거스트를 소개해 주는데, 너가 어기구나 이러면서 서로 막 농담도 주고받고 잘 놀아요. 그래서 어거스트도 저스틴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로운 비아의 학교 생활에 어떤 힘이 되어주는 그런 이제 친구가 저스틴입니다. 그리고 다시 6부로 가면 이제 주인공 어거스트의 목소리로 다시 돌아오는데요. 자, 여기서는 어떤 걸 말씀드릴까 생각해 보다가 비아가 그 저스틴의 권유로 연극 동아리에 들어가요. 그래서 둘이 같이 연극 연습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번에 새로 이제 부모님 초대해서 이제 연극 공연을 이제 하나 올리는 거죠. 부모님들도 다 보러 오시고 그런 연극 공연을 올리는데 저스틴은 어떤 주연 캐릭터를 하나 맡았어요. 그런데 비아는 주연 캐릭터의 대역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주연 캐릭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가 대신하는 거죠. 예비 배우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무대에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비아는 그냥 부모님을 초대를 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엄마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왜 초대 안 하냐고. 그래서 이제 비아가 저 안 나온다고. 그래도 너 친구 저스틴 나오잖아. 그 미란다도 나온다며. 그러니까 미란다도 그 동아리거든요. 다 네 친구들인데 우리 보러 가야지. 엄마랑 약간 다툼식으로 하고 있는데 동생이 그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동생이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누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 멋진 새 고등학교의 친구들한테 동생이 괴물이라는 걸 들킬까봐 벌벌 떨고 있잖아. 어기는 이제 누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 때문에 누나가 가족을 초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래서 서로 좀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는데, 근데 이날 강아지 데이지가 죽어요. 그냥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은 건데, 데이지가 이제 죽어서 잘 이렇게 하늘로 잘 보내주고 가족들이 그래 그러면은 같이 조금 약간 인과관계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데이지가 죽고 나서 같이 연극 보러 가는 거다 뭐 이렇게 돼요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총 출동을 하게 되는 거죠. 누나네 그 학교 연극 공연에. 여기서 이제 7부로 넘어가면 드디어 이제 누구의 목소리가 나오냐면 미란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미란다가 누구였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올리비아, 비아의 절친한 친구.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친구인데 갑자기 멀어져 버린. 그러면 지금 앞에 내용을 읽다가 미란다랑 왜 갑자기 멀어졌을까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미란다가 나오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미란다가 이제 새 학교에 가서 다른 친구들과 막 어울리고 올리비아를 멀리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올리비아에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 문제였어요. 이제 미란다의 부모님이 이제 이혼하고 뭐 그런 과정을 이제 미란다가 겪으면서 그 시간을 좀 따르게 보내기 위해서 그 여름 캠프를 갔었어요. 방학 때. 근데 거기서 얘도 지금 마음이 좀 괴로운 상태인데 그 여름 캠프에서는 잠깐 만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 앞에서 얘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짓말이 뭐냐면 자기가 비하인 것처럼 얘기를 한 거죠. 나는 이런 부모님이 계시고 우리 집 개 이름은 대기지고 내 동생은 태어날 때부터 안면 장애가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펼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거짓말을 낳고 해서 하다 보니까 마치 자기를 비하처럼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왜 그랬었냐 하면 미란다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비안의 집에 자주 갔었고, 이제 또 어거스트가 그 우주인 헬멧 쓰고 다닌다 그랬는데 그걸 선물해 준 사람도 미란다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트랑도 어릴 때부터 굉장히 친했어요. 누나 친구지만 정말 친동생처럼 친했어요. 근데 미란다가 이렇게 비안의 집을 이제 들락거리면서 이제 느꼈던 건 뭐냐면 그 가족의 화목함이었어요. 자기네 집은 엄마 아빠 자기 이렇게 있는데 뭔가 항상 썰렁하고 좀 공허한 그런 게 있었는데 어기의 집은 항상 하하호호하고 너무 행복한 집안인 거예요. 더구나 이제 장애가 있는 이제 남동생이 있는데 그 장애가 그 집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너무 행복한 그런 집안이었고 그게 항상 부러웠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마치 자기가 올리비아인 것처럼 막 이렇게 거짓말을 했더니 근데 그 캠프에서 자기가 어떻게 됐냐면 인싸가 된 거예요. 인싸가. 와, 너 진짜 그런 남동생 있어서 참 힘들었겠다. 어, 그렇게 된 거죠. 참 신기하게도 장애가 있는 그런 가족을 뒀다는 게 그 아이들 세계에서는 뭔가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여름 캠프에서 자기는 인기 스타였던 거죠, 미란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계약을 해서 학교로 오니까 올리비아를 보니까 얘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올리비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만 아, 내가 너인 척하고 장애를 갖고 있는 동생을 둬서 막 힘들게 살아온 얘기 그런 거 하고 그렇게 해서 인기를 얻고 했던 게 미안하고 좀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올리비아랑 막 멀어져야지 해서 멀어진 게 아니라 미안한 마음에 조금 거리를 두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였어요. 그 지금 연극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우리 동네라는 그 연극인데 미란다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란다가 보니까 자기네 가족은 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엄마도 아빠도 다 이렇게 뿔뿔이라서 올 사람이 없는데 지금 보니까 올리비아는 가족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동생까지. 그래서 그걸 보고 있더니 미란다가 이제 중대 결심을 해요. 자기가 주인공인데 이제 선생님한테 자기 지금 갑자기 너무 아파서 연극 무대에 설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배우 교체가 이루어지고 이제 올리비아가 무대에 서게 돼요. 자, 그게 이제 7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이 이제 다시 어거스트로 돌아와서 마무리되는데요. 8부에서는 이제 어거스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하룻밤을 자는 5학년 전체 수련회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어떤 사건을 겪어요. 뭐 너무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책 다 안 읽어도 다 읽은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근데 저가 지금 각 부별로 조금씩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조금씩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책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지간에 8부에서 이제 어거스트가 그 수련회 갔다 오고 그 다음에 5학년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끝납니다. 그래서 5학년이 마무리되는 종업식 장면이 나오고 그렇게 끝이 나는데요. 영화에도 이렇게 끝이 나요. 근데 영화랑 약간 다른 점은 뭐냐면 그 줄리안이 영화를 보면 줄리안이 그 맨 끝까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종업식에도 참석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어거스트한테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는데 그때도 막 박수를 치고 있는 줄리안의 모습이 이렇게 영화에 나오는데 그거 보면서 저희 딸이 큰 딸이 이제 고등학생인데 걔는 그걸 보면서 저렇게 될 리가 없어. 저렇게 못된 놈은 끝까지 못됐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아. 저 책에는 저렇게 안 되어 있어. 책이 조금 더 현실적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부모가 줄리안을 이제 전학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업식에도 오지 않고, 그러니까 어거스트가 어떠한 일로 이제 축하받는 자리가 있는데, 이제 뭐 다른 애들 다 축하해줘요. 이제 다 뭔가 좋게 결말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 속의 결말은 너무 좋게 만들어 버렸어요. 책 속의 결말은 그렇지 않고, 그래서 어쨌든 이 원더는
그 원더라는 말 자체는 이제 뒤쪽에 한 번 나옵니다. 엄마가 어거스트에게 하는 말에 들어있어요. 너는 너 자체가 원더란다. 너 자체가, 너가 태어난 것, 너가 이렇게 있는 것, 너가 하는 모든 것, 너 자체가 경이로움이란다. 이런 말을 이제 엄마가 해요. 그게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이 엄마 역할을 영화에서 맡은 배우가 줄리아 로버츠였습니다. 네, 오늘 리뷰는 책콩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원더 또는 아름다운 아이라는 책을 가지고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청소년 도서도 많이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책은 특히나 중고생 같은 이제 연령대가 아닌 초등학생부터 읽으면 좋은 책입니다. 주인공들도 이제 10살 무렵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나이로 10살은 아니겠죠. 뭐 12살 뭐 그쯤 될 텐데요. 저는 이제 작은 애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작년에 5학년 때 읽었는데 영화도 또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읽으면 책 이야기도 같이 나눌 수 있고 또 영화도 같이 볼 수 있고 영화 보면서 또 책하고는 또 이렇게 다르네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읽으면 지금 초등학생인 아이, 고등학생인 아이, 그리고 이제 어른인 저까지 다 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게. 그리고 또 영화를 보면 또 책하고는 이렇게 다르구나,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그 초등학생 아이는 그냥 영화도 재밌게, 그냥 영화 자체로 이렇게 재밌게 봤는데, 저랑 그 고등학생 딸이랑은, 이야, 쟤 잘생겼다. 막 제 역할 하는 애가 되게 잘생겼거든요. 와, 쟤 잘생겼다. 와, 서머도 되게 예뻐요. 와, 쟤 예쁘다. 막 그러면서 봤네요. 네,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동안에 혹시 읽을 책을 찾고 계시다면 원더, 아름다운 아이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